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주최한 부동산 포럼에서 현재 고평가된 주택 가격이 2, 3년 후에야 조정될 것이란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관계자는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은 공급 물량 부족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이는 1주택자의 매도 어려움, 2주택자의 세 부담, 다주택자의 증여 전환 등에 기인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은 총 12,567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반전세 등 월세 계약은 39.4%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3.9%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10일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가 제안한 2025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재개발 구역 지정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주거정비 지수제가 폐지되고 서울시 주도의 공공기획을 도입해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2년 이내로 주민 동의 확인 절차를 2회로 간소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진행의 민채합니다. 자, KDI가 물량 부족에 따른 집값의 상승 현상은요, 사전 청약과 정부의 신규 택지 지정 등으로 인해서 한 2년에서 3년이 지나고 나서 고평가된 주택 가격이 조정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간을 두고 해결되는 문제이니만큼요, 당분간 집값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우선 02-3153-2668번 전화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간단한 문자도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생방송은요,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노란톡방 참여 역시 가능합니다. 휴대폰으로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입장하셔서 최신 부동산 소식들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 내가 가진 궁금증들도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사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올인원 시작해볼게요.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부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부장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이야기 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가장 기대감이 컸던 것 중 하나가 민간 재개발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민간 재개발이 추진될 조짐을 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이제 강의 주제를 한번 보시면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 바로 이제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어떤 내용인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우선 이제 우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죠. 여기 안에서 서울시 자체만 봤을 때에도 입주 물량 자체 연평균 4만 가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요번에 반에 반토막이 났죠. 그만큼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아니면 서울시 자체에서도 이 공급량을 대폭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 자체가 민간 재개발 추진이 정말 이제 확실시 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제 많은 재개발 예상 지역들 자체가 공모 접수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공모 접수 넣는 지역, 예상 지역에 미리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만큼 본인의 투자 금액은 줄이면서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게 바로 재개발이죠. 그만큼 재개발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셔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지역 어디가 있는지 오늘 지역적으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던 내용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런 투자의 전략을 세우셨으면 지역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죠. 연면적, 이 면적 자체가 60% 이상이 개발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재개발이 됐을 때에는 그만큼 이제 수익적으로 봤을 때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리스크 자체는 그만큼 줄일 수가 있겠죠. 개발에 따라서 큰 수익 보시면서 리스크는 줄일 수가 있는 지역, 어떤 지역이 있을까요? 바로 용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산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이제 저평가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 어떤 지역인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첫 번째로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보도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시의회 통과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오세훈 시장이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6대 규제 완화 방안책을 내놓았지만 이것 자체가 정말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에 이제 통과가 돼야지 이제 이것 자체가 이제 추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요번에 9월 10일 날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추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그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실행 수단 시기라고 나와 있죠. 2025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어떻게? 여기 6대 규제 완화 방안책으로 인해서 변경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서울시장 전 시장님이 이제 재개발에 있어서 정말 많은 규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이것을 바꿨죠. 어떻게? 6대 규제 완화 이제 방안 완화책을 내놓음으로써 이제 재개발 예상 지역 자체가 정말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가 있게끔 이제 바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주거 정비 지수제를 폐지를 합니다. 그 전 시장님이죠. 그 전 시장님 자체가 주거 정비 지수제를 새롭게 도입이 되면서 이런 재개발 지역 자체가 재개발이 될 수가 없게끔 이제 정말 이제 조금 안 좋은 이제 규제 정책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주거 정비 지수제로 인해서 재개발 지역 자체가 정말 해지된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주거 정비 지수제가 폐지가 되면서 정말 많은 지역들 자체가 재개발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공공기획을 통한 이제 구역 지정 자체가 대폭적으로 완화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5년에서 6년 그 이상이 걸리던 구역 지정 자체를 2년 안에 빠르게 구역 지정을 시켜주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절차를 그만큼 간소화함으로써 그다음에 주민 동의호 자체를 간소화하면서 이제 그 동의서 자체를 굉장히 빨리 거둘 수가 있게끔 그만큼 절차를 간소화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실현 가능성 언제 이제 실현이 되냐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공모를 받죠. 공모 추진이 이제 10월 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이제 많은 지역들 자체가 본인이 이제 민간 재개발,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을 추진할 지역들은 10월 달에 공모 접수를 하면 되겠죠. 그럼 투자자분들은 10월 전에 투자를 하시거나 정말 이제 향후 매년마다 이제 공모 접수가 들어가니까 정말 예상 지역에 미리 이제 투자를 하시면 현금 청산 걱정도 없이 이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지구 단위 계획 이제 수립 기준 등 변경이 됐죠. 8월 달에서 9월 달에 이제 예상이 됐는데 9월 달에 이제 바뀌었죠. 그만큼 앞으로 이제 주거 정비 지수 폐지라든가 이제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재개발이 활성화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정 기준 등 이제 별도 방침은 이제 수립이 돼서 9월 달에 이제 공모가 접수가 돼서 10월 달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는 9월 말에 실시하는 이제 민간 이제 주택 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약 2만 6천 가구 이제
규모로 해서 25개의 구 내에서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년 이제 그 후보지 선정을 해서 이제 25곳을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는 이제 관련 준비 절차를 완료되면 구체적인 공모 내용과 이제 대상 기준, 절차 등을 담은 공모 계획안을 수립해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이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세부적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본격적으로 개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바로 재개발을 통해서. 공모 접수가 이제 9월 말에서 10월 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이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투자자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규제 완화, 6대 규제 완화책을 보면은 바로 투기 방지 대책도 같이 나옵니다. 이 투기 방지 대책이 뭐냐? 뭐 권리 산정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구역 지정이 되면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는다든가 아니면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자체를 지금 이제 그 전이죠. 그 전까지는 이제 뭐 그 관리 처분 인가 전까지였지만 이거를 구역 지정까지 굉장히 앞으로 당긴다든가 여러 가지 규제 이제 그 투기 방지 대책이 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어떻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죠. 5년 동안 이제 매년 공모 접수를 통해서 25개 지역이 선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노주택단지 투자 수요는 그만큼 증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정말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유일한 투자처는 바로 재개발 투자밖에 없겠죠. 지금 재건축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지가가 굉장히 높죠. 소액으로 접근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투자처는 재개발이죠. 그만큼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라. 그러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 세우셔야 됩니다. 이 선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규제, 이제 투기 방지 대책이죠. 투기 방지 대책도 피하면서 그만큼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면 지가는 당연히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투자하기 전에 미리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투자의 전략을 세웠으면 이제 지역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죠.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제 면적 60%가 개발 계획으로 잡혀 있는 지역.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용산입니다. 용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서울, 이제 북부 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제2의 코엑스로 만들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가 상승 크게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경부선 지하 사업,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이제 국제무단지 개발 사업, 여기에 이제 그 자연환경, 최고의 자연환경이 조성이 되는 이제 용산 민족공원까지 여기 3대 축 개발 중심으로 많은 개발 호재가 잡혀 있습니다. 면적의 60% 이상이 개발 계획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용산에 등기 하나는 무조건 치셔야지 그만큼 개발에 따라서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그만큼 용산은 점 하나 무조건 찍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용산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면적 60%가 개발 계획으로 잡혀 있고요.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동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용산 계획만 잡혀 있었지 개발 언제 되나 이렇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만큼 투자의 수요도 지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가도 빠르게 상승이 되고 있는 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산은 지금이 가장 싸다. 가장 저렴한 시기입니다. 정말 이제 2년 전 이제 뭐 그 소형 주택의 매가를 보시게 되면 이제 3억대에서 4억대에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산 지금 현재 가능성 높은 곳, 정말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의 매가를 보면은 6억에서 7억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권 아파트값만큼의 지금 소형 주택이 지금 용산의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형 주택도 매가가 그만큼 상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의 가치도 굉장히 높고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때에는 정말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수요가 그만큼 집중이 되면은 지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 말 믿고서 나중에 하면
정말 후회할 일 생깁니다. 정부 자체가 공급력 문제 없다, 집가는 잡힌다라고 하면서 집을 파셨던 분들 아니면 투자를 미루셨던 분들은 어떻게 되셨나요? 벼락거지가 되셨죠. 그만큼 정부 말을 믿기보다는 앞으로는 집가가 더 상승이 되고 개발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투자를 하셔야지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늦기 전에 개발 예정지,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저평가의 끝판왕, 소액으로 한강변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강변 아파트들 대부분 개발이 됐죠. 유일하게 미개발된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한강변에서 아직까지 미개발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가 상승 폭도 크면서 한강변 메리트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큰 메리트가 있겠고요. 최상의 입지 조건, 바로 한강변이죠. 한강변에서도 마지막 미개발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 압력 상당히 높습니다. 왜? 지금 현재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걷는 지역과 걷지 않는 지역은 차이가 굉장히 크죠. 동의서 걷는 지역이 그만큼 개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자양동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소액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에 따라서 고품격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투자의 전략 세우셔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투기 방지 대책 같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공모일에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집니다.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뭐냐? 바로 이제 대지에 대한 지분을 쪼개지 말아라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모 당일날이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되는 거고요. 구역 지정이 되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자체가 금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이 가장 쌉니다. 선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큰 수익 보일 수가 있겠고요.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당연히. 지역적으로 봤을 때 용산, 그다음에 자양동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용산과 자양동 정말 자세한 투자 상담은 이제 저희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공모가 곧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개발이 예상되는 재개발지에 투자를 해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 해당되는 지역들 부장님께서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인데요. 6호선과 경의중앙선 함께 지나는 효창공원암역 역세권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시세 보시죠. 자, 가격 보시면 약 4억 9천만 원에서 5억 1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첫 번째로는 용산이 등장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개발하면 용산인데 저희가 정확하게 원효로 3가이기 때문에 위치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말씀 주신 민간 재개발 얼마만큼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지 개발 호재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이제 원효로 3가 어떤 위치의 조건이 갖추고 있고 위치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큰 그림이죠. 큰 그림으로 바로 국제업무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원효로 1가, 2가, 3가, 그다음에 4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지역 바로 원효로 3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업무단지 바로 이제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된다면 그만큼 수혜를 톡톡히 볼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주변으로도 이제 다양한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개발 현황도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국제업무단지 이제 정말 환경 정화 사업을 현재 시작하고 있죠. 그만큼 조만간 개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 민족공원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자연환경이 조성이 되죠. 그만큼 수혜도 톡톡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상가 부지도 통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랜더마크급으로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부지도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효로 3가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보시게 되면 시세 4억 9천에서 5억 1천만 원, 전세 금액 2억 3천에서 2억 5천만 원. 여기 전세 한 곳 투자를 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5천에서
원에서 2억 7천만 원의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용산 정말 이제 그 개발 호재만 봤을 때 상당히 풍부합니다. 여기에 점 하나 찍으셔서 정말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시면 그만큼 지가 상승도 크게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여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미리 아파트 입주권까지 기대를 해보면서 첫 번째로는 용산구 원효로 3가의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어디일지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이네요. 자, 2호선과 7호선 지나는 건대구역 역세권에서 이번에도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볼게요. 가격 보시죠. 자, 주택의 시세는 약 5억 원에서 5억 2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시는 곳이죠. 서울시 안에서 한강변, 바로 한강과 맞닿아 있는 광진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양동의 매력은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자양동 이제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양동 이 지도를 보시면은 바로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양동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정말 영동대교와 이제 청담대교를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도 바로 강남입니다. 강남에 대한 개발 호재의 영향도 바로 자양동이 받아봄으로써 그만큼 집가 상승도 크게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옆쪽으로는 이제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죠. 바로 반사 이익으로 인한 투자 수요도 자양동으로 몰리면서 그만큼 집가 상승 폭도 굉장히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삼성동 GBC 개발 사업이라든가 잠실 말산지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바로 자양동이 받아봅니다. 왜?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이 자양동이기 때문에 그만큼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양동 보시게 되면 1구역, 7구역, 12구역 자체가 현재 개발을 하고 있죠. 인프라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됨으로써 땅값, 집값도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양동 이제 정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정말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림만 봤을 때에는 정말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개발을 해야만 하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느껴지실 텐데요. 이런 지역들 자체가 현재 지금 개발을 하려고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압력도 상당히 높다. 이런 지역들 자체가 개발이 됐을 때 어떻게 된다? 바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수 전략 정비 구역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죠. 왜?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죠.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실거주 아니면 접근을 할 수가 없겠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의 수요 자체가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자양동으로 오고 있습니다. 반사 이익 자체가 자양동으로 오므로써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밀집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의 수요가 높으면 어떻게 된다? 집가는 그만큼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자양동 자체만 봤을 때에는 투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매물이 그만큼 부족한 상황입니다.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많은데 지금 매물 자체는 없으면 어떻게 된다? 집가는 그만큼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재개발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집가 자체가 크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세 보시게 되면은 5억에서 5억 2천만 원, 전세 금액은 2억 7천에서 2억 9천만 원. 여기에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시면 정말 실제 투자 금액 자체는 2억 초중반대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에 정말 2억 초중반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지역이 있을까요? 있기야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한강변을 접하고 있는 지역은 없다라고 이제 정말 장담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강변 아파트로 변했을 때 메리트를 생각하신다면 정말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좋은 매물 잡으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부의 민간 재개발 공모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주목해본 두 번째 지역은 광진구 자양동의 주택이었습니다. 빠르게 연락 주시면 1:1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가본 용산구 원효로 3가 그리고 광진구 자양동, 연신내까지 핵심 지역에 소액 투자 전략을 세워준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오늘 함주원 부장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수 전문의 모시고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강의를 좀 짤막하게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개발 호재 중에서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참 크죠. 여러 정비 사업 중에 오늘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한 번씩 상담을 해드리면은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인센티브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데 오히려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좀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로 머시기 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자, 정확한 용어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자, 다른 말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 용어 자체가 소규모 재건축도 있고 뭐 그런 식인데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만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고 안 하고요.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실제로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LH에 나와 있는 자료를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종전의 가로를 그러니까 이 구역을 유지를 하면서 기반 시설의 추가 부담 없이 노후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입니다. 자, 2017년 2월에 절차를 간소해서 공공지원을 확대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자, 특례법이 마련이 되면서 자, 이때부터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인센티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근래에 1년에서 2년 동안 상당히 많은 혜택들을 주고 있다 보니까 자, 이제 와서 막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물건을 찾으시고 제대로 된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될 텐데요. 자, 일단은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대규모 정비 사업 이런 아파트 이런 것들 끼고도 뭐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주로 추진을 하는 것은 이제 필지 단위 주택 정비입니다. 자, 단독 주택들과 다세대 주택들을 이렇게 가로 구역으로 묶어서 전체를 다 아파트로 올려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사업들을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저층 아파트만 가능해서 사업성도 없고 메리트도 없다. 자, 나는 초고층 아파트를 갖고 싶은데 누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닌다. 저층 아파트만 가능한 게 아니라 고층 아파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이 층수 같은 경우에는 15층, 그러니까 이종 일반 구역에서는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게 되지만 시도 조례에 따라서는 15층 이상도 현재 가능하고요. 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되고 나서 이거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풀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서울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것만 놓고 이제 그거 진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5층 정도의 아파트가 가능하니까 제대로 된 아파트의 모습을 갖춘 아파트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층 아파트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사업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 사업 절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일반적인 민간 재개발, 일반 재개발보다도 그 사업 속도가 확실히 월등히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민간 재개발,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비 기본계획 수립, 정비 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이 기간이 거의 3년에서 4년, 뭐 길게는 뭐 5년까지도 걸리다 보니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길게 봐서 보통 8년에서 10년이지만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절차가 일부가 생략이 되다 보니 그 사업 속도는 더욱더 빠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LH 측에서 나온 자료에서는 뭐 평균 3년이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3년으로는 솔직히는 좀 불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내다봤을 때는 빠르면 3년, 기본적으로는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내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8년에서 10년 걸리던 사업이
3년에서 뭐 5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합 측에 있어서도 사업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욱더 수익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혜택은 조합원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 특히나 나는 아파트를 노리고 투자를 하고 우리 아이가 3년 뒤, 4년 뒤에 결혼을 해서 새 집으로 입주를 하고 싶은데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 오래 걸리죠. 8년에서 10년 걸리고 뭐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그 이상으로도 걸렸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아파트를 소유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반적인 민간 재개발, 일반 재개발보다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차라리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만큼 빠르게 5년 내에 내 아파트를 갖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고요. 새 아파트, 특히나 요즘에는 국내에 있는 굵직한 대기업들, 대기업 건축 회사들이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 측에도 뛰어들면서 브랜드 있는 이름 있는 아파트들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메리트는 더욱더 커져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사구까지 포함을 해서 강동구 일대에 상당히 많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한 지역들에 있는 아파트 가격대들 정말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분양 가격과 조합원 분양 가격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내 돈 얼마 들이지 않고 뭐 3억, 4억 정도 들여놓고 뭐 많게는 한 5억 정도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강남권에 내 아파트 하나 마련이 가능하니까 이것만큼 좋은 사업은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 구역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계획도로 등 둘러싼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정형화된 가로 체계를 갖춘 가로 구역이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자, 일부 어느 집이 좀 반대를 한다. 그럼 이거 빼고 가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매수 청구를 해서 뭐 가져가도 되는 거니까 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메리트들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기존 주택 수가 2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가로 범위 작은 범위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보통 한 2개 동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대수로 따지면 보통 100세대가 좀 넘어가기도 하니까 뭐 세대수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가로 구역의 범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도시계획도로 등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해당 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 자, 이거에 있어서도 또 LH나 SH 통해서 같이 할 경우에는 2만 제곱미터 이상도 가능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 4m 이하 제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자,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시행이 가능한데요. 뭐 노후도도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규모는 해당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 자, 단독주택만 있는 경우에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가 10개 이상, 공동주택만 있는 경우에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20세대 이상, 기존의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의 합이 20 이상, 다만 기존의 단독주택의 호수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20 미만에도 가능하다. 자, 서울 내에 있는 웬만한 구역들은 다 가능하다라고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결국에는 이제 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갈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효과입니다. 자, 절차 간소화로 사업 기간의 단축, 빠르게 아파트가 올라가면서 사업성은 좋아집니다. 자, 주민 부담금 최소화, 뭐 조합원으로 참여를 해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통해서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니까 부담금을 최소화하면서 좀 일반 분양으로 뽑을 수 있다 보니까 더욱더 그 부담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기존 주민의 재정착 전제, 자, 사업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을 뿐만 아니라 의도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자, 일반적인 옛날의 뉴타운 사업, 옛날에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서울 내의 뉴타운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민간 재개발 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를 마련하시는 게 가장 좋은 사업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러한 곳들 서울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구역들이 대상이 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서 향후에 아파트 입주할 시점에서 최고의 가치를 갖출 만한 지역들도 있으니까 그러한 곳들 상담을 통해서 투자에 나서 보신다면 더욱더 큰 이익을 손에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님과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 공부해봤는데요. 일반 재개발과 헷갈려 하시는데 비슷한 의미라고 하고요. 다만 소규모로, 작은 규모로 진행되는 빠르게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기대되는 호재들 있는 지역들로 안내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정보 체크 첫 번째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전문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인데요. 자, 9호선 신논현역 부근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시세 볼까요? 가격 보시면 약 6억 8천만 원에서 7억 3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강남 3구에서는 첫 번째로 서초구 쪽 가보겠습니다. 자, 서초구 반포동이고요. 많은 분들 정말 좋아하시는 골드라인 근처로 보이거든요. 입지 소개해 주시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등 기대되는 호재 있다면 만나볼까요? 네, 일단 뭐 이 지역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자, 바로 이 강남대로가 오른쪽에 있고 지하철 9호선이 지나가는 급행역이 있는 신논현역 바로 그리고 이 위쪽에는 7호선 지나가는 논현역과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신분당선이 바로 지나가는 이쪽 라인이 되겠습니다. 뭐 바로 옆에는 삼성동 있고 논현동, 압구정, 신사, 청담, 신사, 압구정, 청담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역삼동,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바로 뭐 경부고속도로 하나 넘어가면은 반포 자이가 있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반포 자이의 그 효과는 누구보다도 다 잘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만큼 입지는 좋다. 입지가 이곳보다 좋은 곳은 없다. 서울 내에서 모든 부동산들이 강남으로 통한다고 하는데 모든 교통 호재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으면서도 신분당선 연장 공사 이외에 다양한 공사 사업들이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입지, 개발 호재, 이곳보다 좋은 곳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곳에 내 아파트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경부고속도로 바로 오른쪽 편에 위치해 있는 서초구 반포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경부고속도로 오른쪽 편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개발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른쪽으로는 바로 영동대로 있고 삼성동입니다. 뭐 길을 건너고 다리를 건너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가까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다. 아래쪽에 있는 역삼동 일대 대형 업무지구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쪽 일대의 수많은 회사들 그리고 논현동 일대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상업시설들과 위쪽으로 뻗쳐져 있는 신사, 압구정, 청담. 자, 왼쪽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학군과 잘 갖추어져 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재건축 아파트들 이주 수요 받을 곳들도 지금 이쪽 주변에서는 없습니다. 이제는 전세 가격이 10억이 넘어가는데 여기 살던 사람들이 나올 만한 곳들 이쪽 주변들밖에 없다. 자, 재건축에 대한 이주 수요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발 호재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먼저 다시 한번 위치를 찝어드릴 텐데요. 경부고속도로 바로 오른쪽 편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30초? 아니 10초 정도 거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포 IC가 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다.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개발 호재 잠깐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개발이 되고 있죠. 자,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 일단은 뭐 이 사업 자체가 뭐 추진이 안 된다 하더라도 현대차 이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큰 메리트와 그리고 많은 생산 유발 효과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뭐 사업 건물 몇 개 올라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와 관련된 1차 벤더, 2차 벤더, 관련 PF 팀들 여기 이쪽에 모여들 수밖에 없다 보니까 더욱더 그 가치는 커져 나간다라고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신분당선 연장 개통 사업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종점이었던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신사까지 1차 개통 이제 몇 달 남지 않았고요. 자, 2차 공사로는 용산까지 뻗어나가니까 자, 이쪽 신논현역 중심으로 이쪽 반경에 집을 사 놓으신다라고 하면은 향후에는 바로 용산까지도 얼마 걸리지 않는 시간 내에 도달이 가능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신분당선 연장에 대한 호재 그리고 이 9호선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고 9호선 중요 업무지구를 모두 관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논현역 주변들 더욱더 가치가 커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서초동에 있는 뭐 롯데칠성부지 같은 경우에도 뭐 다양한 개발 사업들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도 상권지가 점점 커져 나가고 이 반포동과 논현동 일대에 작았던
2층에서 3층 정도였던 상업 건물들이 이제는 초고층으로 올라서고 대기업들이 이 회사 사옥을 짓고 지금 현재 개발이 한창인 지역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사업 첫 삽을 떴다라고 하는데요. 10년 이상 걸릴 사업이 되겠고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이 영동대로를 통해서 지하와 도시, 거의 지하에 교통망을 새롭게 구축을 한다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부고속도로 바로 오른쪽 편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오른쪽 편에 위치해 있는데 자, 여기에 내 집이 있었고 이곳에 아파트가 올라간다. 이게 내 아파트다. 그리고 집 앞에는 숲길이 조성이 되고 공원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개발이 될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자,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서초구에서 추진을 했었던 사업이었지만 이제는 그 공이 서울시로 넘어감에 따라서 서울시 측에서 빠르게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이 지역들 개발이 되게 된다라면 이 주변 지역에 있는 반포자이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서초구 반포동 지역 자, 이쪽 모두 큰 호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쪽 주변들 워낙 많이 막히던 구간들입니다. 고속도로라고 하기도 좀 그런 곳들이고요. 앞으로 이 주변 일대 개발이 되게 된다라면 과연 얼마만큼 그 가치가 올라갈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러한 지역들 투자를 할 때 한번 또 알아보실 거. 자, 개발 사업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노후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반포동 이 왼쪽은 반포자이니까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변 일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노후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빨갛게 표시된 건물들이 많다 보니 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 자, 빠르게는 5년 정도면 새롭게 아파트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지역들이니까 단기에 아파트 마련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노후도도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자, 그런 만큼 이러한 곳들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투자 금액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가 6억 8천에서 7억 3천 정도 계속적으로 피가 지금 붙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전세가는 그렇게까지 높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 3억에서 약 4억 선 정도로 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프리미엄이 계속 붙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더 조심해서 좀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천 기준으로 월 120 정도가 나오겠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소액으로 웬만하면 적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하나 마련하는 게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도로 사이에 위치해 있는 상당히 절호의 입지에 있으면서 서초구 반포자이 서초동 일대의 고가 아파트들이 현재 서울 내에 가격 상승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 약 24억에서 25억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 자, 모든 노선들이 이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높아지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인 프리미엄과 그리고 단기간 내에 아파트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을 큰 포인트로 잡고 추천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초구 안에서 노후된 지역인 만큼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아파트 입주권 기대해 보면서 저희 투룸주택 반포동에서 찾아봤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전문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인데요. 자, 5호선 영등포 시장역 부근에서 방 2개와 3개짜리 오피스텔로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볼까요? 시세 보시면 약 3억 6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이번엔 오피스텔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유형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피스텔 저희가 방 2개와 3개짜리로 만나볼 곳이 영등포구 영등포동이거든요. 자, 어떤 부분을 보시고 오피스텔을 좀 소개해 주시는 건지 전반적인 이야기하고요. 투자 금액 한 번에 만나볼까요? 네, 일단 이 지역 추천드리는 이유는 평형대가 크면서도 오피스텔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다주택자들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중과가 되기 때문에 10몇 프로씩 내면서 주택을 하나씩 보유를 하시기에는 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하지만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4.4에서 4.6% 정도로 상당히 저렴하게 매수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도 지금 현재 평형대가 상당히 크고 수요자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바로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입지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이쪽 주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 바로 앞입니다. 한 30초에서 1분 거리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변 지역들
뭐 1호선 영등포역 있는 이쪽 개발 호재 많은 곳이죠. 아래쪽에 바로 영등포역이 위치해 있고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렸었던 지역들, 9호선과 2호선 지나가는 당산역 주변들 집값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옛날에 추천을 해드렸을 때 구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상당히 수익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자, 이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 뭐 왼쪽 편들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지만 오히려 이 영등포역을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 지역들 한번 이제 알아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른쪽 편에 뭐 여의도가 있고 국회의사당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욱더 커져 나간다. 이 주변 일대 재건축 진행이 되면은 큰 평형대의 세대들이 더욱더 인기가 많아질 만한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는 원룸이 아니라 투룸 그리고 쓰리룸 등 평형대가 좀 큰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주변 일대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진행을 하고 완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서울 2030 플랜에서도 이 영등포 지역들을 크게 개발을 하겠다라는 개발 계획을 갖추고 큰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어느 정도가 좀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개발 사업 남았다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신안산선 복선 전철의 노선도 바로 이 영등포 지역들을 또 끼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욱더 커져 나간다. 영등포 일대 같은 경우에도 더욱더 많은 노선들이 지나가니까 그 개발 호재로서 그 지역으로 가치가 더욱더 커져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GTX B노선입니다. 뭐 이건 역시 이쪽 여의도와 영등포 일대를 지나가니까 호재로서 작용이 될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재물포 터널 같은 경우에도 이 공사가 이제 끝나고 상당히 막혔었던 구간을 이제는 뻥 뚫림으로 인해서 교통의 물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 이쪽 영등포 지역입니다. 이 개발 사업들 예전 최초 계획이었는데요. 상당히 오밀조밀하게 지역 전체를 다 개발을 했다고 한다라면 일부가 빠지고 상당히 현실성 있게 바뀌어 나갔습니다. 자, 하지만 이 빠져나간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노후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그 개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에 나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당장은 개발이 안 될지언정 향후에 이 주변 일대에 아파트 가격대들이 점점 더 올라가고 개발 가치가 높아진다라면 개발 가능성 압력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등포역입니다. 영등포역 주변에 다양한 개발 사업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 추진, 자, 그리고 영준로 연계 보행 친화 거리 조성. 자, 노후되었던 지역을 새롭게 주택과 아파트로 올림과 동시에 사람들을 찾아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조성을 한다. 자, 그리고 영등포 일대 성묘매 직결지 등 정비를 통해서 고급 아파트들과 다양한 복합 주거 단지가 들어섬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 키우기에도 괜찮아질 환경으로 변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개발 계획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투자에 나서셔도 상당히 재미 보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현재 노후도들이 되겠습니다. 신축으로 공사를 했고, 자, 그리고 올라갔었던 지역들도 있고, 자, 파란색 부분을 제외하고 빨간색 부분만 보신다 하더라도 상당히 노후도가 많이 진행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미래의 가치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투자에 나서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억 6천에서 4억 3천대. 자, 방 2개 같은 경우에는 3억대, 3룸 같은 경우에는 4억대에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전세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실제 투자 금액 2천에서 3천 정도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입니다. 취득세 낮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월세보다는 아마 소액으로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고요. 자, 지하철 1분 거리입니다. 역세권의 투룸과 3룸 초대형 오피스텔입니다. 이쪽 지역 내에서 가장 큰 오피스텔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영등포 업무지구, 여의도 업무지구, 도보로 모두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재개발, 정비, 지하철, 철도 등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 중이면서 한강 이남 아래쪽에 가장 큰 그 중심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 지역과 청량리 지역, 이 두 지역이 강남과 강북에서 가장 큰 지역, 그리고 가장 큰 개발들이 이루어질 지역이니까 이 두 지역들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 만나봤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1:1 무료 상담 전문님과 가능하다고 합니다. 02-315-2668번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전문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오늘 김원주 전문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사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신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자, 아래 전화번호 연락 가능합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래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입장 역시 가능합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입장하셔서 남아있는 궁금증들 지금 바로 남겨보시고요. 저희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